자, 봅시다. 의사소통 능력 볼 차례죠.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뭐 독해다.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러면 하위 능력이 4개가 5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를 조금 묶어볼게요. 묶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청취, 그 다음에 의사 표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라고 할게요. 요 네 번째 경우는 기초 외국어 능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얘네죠. 얘도 중요해요. 더 칠까? 이렇게. 하나 더 칩시다. 얘네는 그닥 중요하진 않다. 근데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문서이해 능력이다라는 것은, 일단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문서이해다. 문서. 문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공문서, 또 뭐 있어요? 그래, 기한서, 그 다음에 뭐 보고서, 그죠?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써본 적은 없단 말이지. 써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고서라는 걸 썼을 때,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사한테, 보고하는데 주저리 뭔가 쭉 나열한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문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 일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 좀 풀어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문제 푸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쉽겠어, 안 쉽겠어? 쉽겠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문서 이해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을 보기 위해서 기한서,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지. 그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기는 하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독해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독해. 여기서 이제 독해라는 것은 비문학 독해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예전에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학부모라고 해야 되나? 학부모 오셔갖고 뭐 비문학 독해, 뭐 비문학 지문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은 비문학 우리가 흔히 지금 학창시절이지 학창시절인 사람도 있고 졸업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실제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라고 하면은 한전에 대해서 비문학 지문 자체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내용들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이제 지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가뜩이나 짧게 나와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길게 나와버리면 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추구하면 안 돼, 사실은. 추구하면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추구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점 맞기 힘든 거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비문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은 아니다. 모르는 비문학이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뭐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서 이해 능력에서는 독해력을 보고 그냥 저는 여기다가 어휘도 이렇게 집어넣어요. 어휘. 어휘는 왜 들어가냐? 이 문서는 독해라고 했어. 그러면은 문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어법도 나와. 맞춤법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뭐 문서 이해 능력이 어쩌면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실 낼 게 없어. 근데 나오긴 나와. 얘네들도. 나오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 있는데, 이 문서 작성 능력은 문서를 작성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 근데 또 문서도 안 나온다고 잘.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보통 여기서 물어보는 게 개요. 그 다음에 수정. 올바르게 수정하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잘못 썼다 이거야. 잘못 썼으니까 올바르게 고쳐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생뚱맞은데 사자성어 주면서 뭐 올바른 적절한 사자성어를 고르시오. 빈칸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 근데 이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 얘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결과적으로 문단 배열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문서 작성 능력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야.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해. 그리고 좀 단련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청취 의사 표현 능력 같은 경우 어때요? 요건 잘 보면은, 잘 보세요. 이해하는 게 뭐라고 했어? 독해야. 그럼 독해는 뭐야? 읽기.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쓰기. 그러니까 얘는 읽기하고 쓰기예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보게 되면은 국어 시간에 사실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읽기하고 쓰기야. 근데 얘는 뭐냐면은 청취, 듣는 거지. 의사 표현 말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뭐냐면 말하기 듣기지. 근데 말하기 듣기도 역시 누가 말하는 거 아니고, 누가 뭐 말하는 거 듣는 거 아니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취 능력이나 의사 표현 능력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형태가 상황 제시로 줘요. 상황 제시. 또 상황 제시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와. 또 이게 시즌별로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나오다가 또 안 나오기 시작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시험 보고 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초 외국어는 예전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지금은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안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안 나오는 거는. 자, 근데 이제 뭐 나오는 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기초야. 하이 제인,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상황을 간단하게 주고 이제 그 상황에서 풀어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에서도 영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 막 미칠 것 같이 못해, 그런 그 정도 아니면은 사실상 풀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영알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야. 못하는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딱 수준이. 특히 고졸체형의 경우라면 당연히 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뭐 나오기도 했어요. 그냥 서울 메트로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 나온 적이 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